머리를 붙이는 참 신경 쓰여요. 요건 되고 요 카메라. 아니, 저 아니 저 카메라 위에 신경 쓰여요. 하나 더 있나? 하늘에 있는가? 어디 있지? 여기 있잖아요. 카메라. 여기 요거. 아 저기 하나 있네. 근데 오늘은 이게 주제가 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살았다가 이때 훅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조국 얘기 우리 해야 되잖아요. 너무 네, 가시는 뭐 거 나라가 지금 좋아하세요? 완전히 아수라판입니다 지금. 이 아수라판인데 우리가 또 뛰어들어 봐야죠. 근데 저는 이게 토론인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 이야기라 어. 상당히 이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입장 곤란한 측면이. 저도 대학교 1년 후배예요. 예. 네, 대학교 때도 이게 많이 무슨 봤었는데 갑자기 나이를 자연스럽게 나이가 다 공개되네 이거. 다 단군 자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키자 대한민국!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시작된 조국 사태. 끝도 없이 치닫는 팽팽한 공방전.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맞겠습니다, 여러분! 둘러 쪼개진 대한민국. 양갈래 목소리는 진영의 문제인가, 정의의 문제인가. 부달 시선으로 세상을 보다 장관 임명에서 사퇴하기까지. 조국 사태,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중적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면의 차이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평가를 먼저 내리고 팩트를 거기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죠. 자기에 걸맞는 도덕적인 스탠다드를 갖춰야 된다. 아니면 스탠다드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역대 청문회 한 번도 그런 정책적인 능력이나 의지들을 평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헌법 위에 때법이 있는 거 아닌가. 숫자가 많으면 그럼 거기는 정의고.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여의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까지 진행이 안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뭐 요즘에 만나는 친구들마다 이게 이 조국 얘기만 나오면 그냥 양분돼 가지고 뭐 얼굴도 붓기고 모임 나가시는구나. 네. 저는 안 나가요. 예, 집안에서 뭐 싸움도 일어난다 그러는데 참 뭐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지금 이 사건을 계획으로 뛰쳐나가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몰려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가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어떤 이런 이 배후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점에 이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들렸으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일단 말입니다. 그 전에 보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많이 다른 데를 다르죠. 보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가 팩트냐? 이게 뭐 팩트 체크다, 팩트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상식선에서 참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요즘에. 음식을 만들 때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이 사람이 그 재료 중에서 어떤 거를 취사 선택해서 양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벽하게 다르듯이 지금 현재 이 우리 조국 사태와 관련되는 뉴스들 이런 거 보면 동일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사 선택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똑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보고 우리에게 싶은 것만 전달되는 보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데스크의 역할이죠, 그게 사실은. 저는 근데 관점이 사실은 달라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볼 때 누구가 옳고 누구가 그러냐,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사건의 이면에 도대체 무슨 흐름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몰려 나와서 어떤 거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다수결이라고 꼭 정의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1000만이 모이든 몇 천만이 모여도 정의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 그런데 이 집회를 두고 현장에 과연 몇 명이 모였냐는 숫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을 왔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갈라져서 이렇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사안이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답을 못 찾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적이 있었나요? 근래 숫자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난번 탄핵 때도 탄핵 때도 이렇게 갈리지 거기는 원사이드 갈렸죠. 게임이었죠, 사실. 그죠? 예, 예. 네.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인 가치관, 우리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서구적인 거나 안 그러면 기독교적인 그러니까는 선악의 문제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더 첨예화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우리의 관점은 호라는 개념이에요. 좋고 나쁘고 그건 상대적인 그쵸, 관점인데 선악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거는 말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을 넘어서 한쪽 진영에 대한 그러니까 당쟁할 때하고 비슷해요. 밥그릇은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조선 그쵸, 후기에 예, 보면 예. 더 이상 이게 팽창될 수 없는 사회에서 안정된 사회 구조 속에서 먹을 건 한정돼 있고 외부적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집단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너무 과격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 제거 쪽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게 이제 돼요. 스님 말씀 받아서 당장은 얘기를 너무 하면 그게 저 이제 법률을 하니까 항상 법률을 할 때 좀 검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사를 하거나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인정이에요. 그죠?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냐, 범죄 행위가 있었냐라는 거고 사실 거기다 이제 법률 적용해서 평가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스님 말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평가를 먼저 내리고 팩트를 거기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은 이게 팩트를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거리로 이렇게 몰려 나오는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진단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지금 임계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이제 뭐 지금 서초동에 모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뭐 유월항쟁 이후로 해서 이제 사실은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이미 가닥을 잡아놨고 이제 미세 조종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나 사람들이 안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사실 그게 이제 뭐 지난번 탄핵 때 여실하게 드러났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문화지체 현상을 계속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법농단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까지 진행이 안 돼버리면 다시 과거를 회귀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인식이 지금 서초동에 모이시는 분들한테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마찬가지 생각이 이쪽 광화문 쪽에서 모이셨던 분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흥분하는 부분이 병역 문제.
그리고 또 흥분하는 그렇죠. 부분이 그 교육 교육 문제인데 문제. 사실상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유승준이든가 그 미국의 유승준. 예, 그분 절대 우리나라 입국 스티브라고 못한다면서 그러네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병역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대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육이고 사실 저는 보면 이 사태가 촉발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교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이 항상 이 TV나 아니면 우리 이 블로그라든지 이 SNS에서 항상 똑바른 이야기를 하고 사실 뭐 이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식의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갖 특권이다. 그러니까 교육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이율 배반의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중잣대. 그죠. 배신감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가 벌어졌어도요. 싸이 같은 경우는 사실 복귀를 했거든요. 부활을 했어요. 갔다 왔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갔다 와도 사실 그런 문제가 한번 터지면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는데, 그러니까 싸이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싸이를 꼭 뭐 나쁘게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재석이나 이런 그쵸, 식의 예. 바른 소년의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조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정의라고 하는 것을 말해놓고 당신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무너지고 윤리적 잣대를 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이 촉발한 거는 이중적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면의 차이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보통 저희들이 보면 보통 우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쪽에는 젊은 층보다는 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막상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있다 보면 지금 현재 현재의 우리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게 보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장학금 문제라든지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취직의 문제라든지 조국 교수님이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조국 후보자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까? 어째서 때에 따라 잣대가 휘기도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진학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길에 다 이게 관련이 되다 보니 자기들이 어떤 이런 사태에서 오는 그런 이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이런 중압감을 온몸으로 이 학생들이 직접 느끼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젊은 층들의 분노가 훨씬 더 많이 표출되고 그 부분 일단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의라는 부분을 뭐 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행법을 과연 심각하게 지금 당시도 아니고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시점에서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그 시점에 적용되는 규칙을 어겼는가 어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게 일단 우선적인 판단의 문제일 텐데 이제 과연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누구나 부정 못할 정도로 명확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양쪽이 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양쪽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도 좀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 근데 그 대목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수많은 이제 공직자 장관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정도로 된 장관 후보자가 사퇴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장관해도 된다 이런 이슈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장관할 이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건 그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 나이가 딱 이제 자식들이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내지 이제 대학교에 막 지나갈 나이인데 제 이제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빠가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스펙을 많이 못 쌓아줘서 내가 너에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지 지금 못해서. 고3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제 비슷한 이 학부모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보면 전부 다 아이고 우리는 이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의 위정자가 되고 국가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에 걸맞는 도덕적인 스탠다드를 갖춰야 된다. 아니면 스탠다드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클린턴 대통령 때든가 아마 재선할 때 클린턴이 스캔들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그렇죠. 예. 미국 사람들은 도덕적인 잣대보다는 능력을 보고 클린턴을 한 번 더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안 보이고
철저하게 이 장관이 된다면 얼마나 네가 깨끗한지 깨끗한 거를 증명한 다음에 네가 장관이 되라. 특히 법무장관이라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더더욱 그런 스탠다드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지금 현재 보면 훨씬 더 우세한 거 아닌가. 저는 그 부분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정책적인 역량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는 역대 청문회 한 번도 그런 정책적인 능력이나 의지들을 평가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상대방 정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 일방적으로 이유로 반대하고, 예. 도덕적인 어떤 걸 찾아서라도 갖다 붙이고는 깎아내리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게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대통령이 애초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던 것들을 보고 그걸 동의해서 뽑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로 추천을 했을 거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꼭 조국 아니면 안 되냐. 조국 말고 다 할 사람 많다. 그렇죠. 조국 아니면 할 사람 많은데 청문회 나와서 그거 통과할 사람 있어?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올걸요? 요즘은 뭐 이 정부에 뭔가 이제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 일단 사돈과 친척들이 일단 먼저 말린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 형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돼 보여. 저 사람이 올라가면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 잡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어떻게든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떨어뜨려 놔야 돼. 이런 식으로 그건 지금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늘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하고 뭐 나라를 위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정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떠세요? 관점을 네. 사실 좀 바꿔서 전 국민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진국화 될수록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관심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선진국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인, 그러니까는 정치 편중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극도의 어떻게 보면 관심들이 오히려 정치를 무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점점 커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관점들을 좀 환기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발목이 걸려서 전 국민이 피곤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을 이렇게 장애하는 쪽까지 가고 있느냐, 국민들이 이끌어서 잘 살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런 얘기들도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님, 그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높은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1운동 하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 만들 수 있는 소대 만들었죠.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항쟁, 이런 그 다음에 탄핵까지, 촛불까지.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어떤 정치적 의사를 전달을 하면 이걸 성취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받아서 뭐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 의사를 대변해서 타협하고 정말 효율적인 적합한 제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정치인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촛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광화문이고 서초동이고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검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회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나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과잉,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치 과잉 또는 성숙한 어떤 민주주의의 경험에 따른 이 행동 뭐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양극화가 과연 옳은가,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히 불교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인원도 적고 하니까 그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었겠지만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대의민주주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민의가 잘 반영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뭐 데모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도를 넘어서서 이 대의민주주의를 압도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보안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뜻을 대리한다라는 얘기는 대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평소에는 듣는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듣지를 않고 오히려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가 필요한 때쯤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나 뭐 예산 만들면서 쪽지 예산 넣어서 좀 아부하고 그 다음에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잠깐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정파적인 이익만에 몰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너무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뭐 국가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는 건전한 사회라는 생각은 악다군이죠, 전혀 안 합니다. 악다군이. 속된 말로. 예.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필요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사람만 필요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전 국민이 휘둘리면서 필요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부추기는 사실 휘둘린다고 생각하지 언론에 않아요, 대해서도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건 헌법 위에 때법이 있는 거 아닌가. 숫자가 많으면 그럼 거기는 정의고 숫자가 작으면 뭐 정의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게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이런 속에서 사실상 이 우리 사회 전체가 뭔가 이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판단의 이 양극점이 있다. 왜냐하면 한쪽은 자기들 이야기만 듣고 자기들끼리 SNS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다른 쪽은 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논리로 똘똘 뭉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진짜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그런 문제다. 정치적 쟁점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이미 한 차례 의견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광장에서 한 번 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확인된 의사표시를 물론 이제 자기들이 대변하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죠. 정치는 항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 그 모습을 안 하고 오히려 이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여의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불교적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마하카피 자타카 위대한 원숭이 왕 이야기라는 이 그 자타각인데 여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망고 나무가 있었는데 이 망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망고가 이제 강에 떨어져가지고 사람 사는 데까지 떠내려가면 사람들이 망고를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망고 나무로 오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왕이 보통 사람도 못 먹는 망고를 원숭이들이 먹고 있나고 공격해라 얘가 막 이래 공격을 하는데 이 원숭이들은 이제 이 원숭이 왕이 구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줄을 연결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가 이 원숭이들 다 구하는데 건너보내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그 원숭이 왕이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인간인 왕이 원숭이 왕을 모시고
가르침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당신은 원숭이인데 하고 있으니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국가는 뭐고 사회는 뭐고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숭이 왕이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상대방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적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자비심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크샤트리아가 된다. 그런데 원숭이 왕이 이제 좀 이래 반성한데 바로 이제 그 원숭이 왕이 이제 윤회를 거듭해서 이제 부처님으로 이래 가는 이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상대방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조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청 어려운 얘기죠. 엄청 어렵지만 어렵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가 양쪽 진영이. 사랑은 둘째치고 뭐 관용으로 한번 들어주기도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황 선생님하고 저는 사실은 이런 대본을 받을 때마다 숙제를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교적 관점에 뭐가 있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선생님하고 조금 다른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비판하고 배신했을 때 그때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지시하는 대목이 있어요. 너가 가서 대중들에게 신도들에게 제바달다가 상태가 메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해줘라. 라고 했더니 사리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존에 있는 신도들에게 제바달다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칭찬을 한 일이 있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너무 사람이 이중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해라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들이 더 세밀화돼야지만이 이 문제에 가닥이 잡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그랬다, 이랬다. 그 다음에 어차피 모든 정보는 감정을 타고 가는데 그런 정보들 말고 감정을 좀 걷어낸 사실적 정보들이 조금 더 주류가 될 수 있으면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수준의 문제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SNS라는 게 저도 SNS를 하지만 일단 자극적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그러니까 신문 기사 하나를 쓸 때도 저는 거기서 사설 하나 쓸 때도 최대한 자극적인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찍혀야 내가 산다. 근데 모든 언론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넘어서는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 사건들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힐 거라는 한 단계 넘어서는 우리가 그래서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대하는 우리가 좀 우리의 입장을 좀 그런 식으로 중도의 입장으로 바꿔서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변해야 이 사태가 이 상황이 변하지 그 상대방을 놓고서 악다구니를 쓴다고 해서 더 골이 깊어지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검찰개혁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초반에 검사들하고 대화했을 때 입쯤 되면 막 가는 거죠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항상 생각납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검찰개혁의 똑바른 방향 어떤 이게 쪽으로 사실 검찰개혁 하는데 뭐 법조인인 저도 그리고 검사 출신인 저도 도대체 검찰개혁이 뭘 개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게 뭐 수십 년 전부터 저희 그 초임 검사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검찰개혁의 큰 거는 지금 두 가지인데 이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거는 검찰 자체에서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법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 개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뭐가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마다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아마 서초동에 나와 계신 분들도 또 그럼 검찰 개혁이 뭐냐라고 그러면 다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강화문에 이제 뭐 좀 우스갯말로 아니 데모를 하려면 검찰 앞에서 할 게 아니라 국회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검찰 개혁 하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게 검찰 개혁이다를 좀 명하게 맞습니다. 검찰이 네. 이 정치권에서 독립하는 게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검찰이 도덕적으로 올바로 쓰는 게 검찰 개혁이냐, 인권이 중요한가, 아니면 뭐 이 어떤 정치가 중요한가, 뭐 이런 지금 다양한 이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어떤 되지 않을까? 추상적인 이념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죠. 인권 보장.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독립. 그 두 가지인 거죠. 그게 일종의 이념인 거죠. 검찰 개혁 이념. 예. 예. 저는 신뢰회복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그러다 봐요. 보면 신뢰 회복이 되겠죠.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래다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뭐예요? 5분 대기죠. 뭐 이런 거죠. 갑자기 사건이 터지면 이제 뭐 가포 비상 경계령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어벤져스도 아니고 이거 미리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너네 뭐 우리한테 찍어놨냐. 먼저 얘기 좀 그렇지. 해줘야지.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몇 번만 더 나가면 아마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네, 그 뭐 시사 토크의 운명이기도 한데 오늘 오후에 조국 장관 사퇴 발표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모였는데요. 황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오늘 그 사퇴 결정 보시고. 그 뭐 이제 제가 이 사퇴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어떤 이 인간적인 고뇌와 함께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아마 저 뒤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입장과 그다음에 법무부라는 이 그 국가기관의 장으로서의 입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하게 상충을 하면서 본인도 엄청 힘든 시간을 거의 한 2달 정도 이제 보냈지 않았을까 싶고 막상 이분이 이제 내려놓고 나간 다음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원하지 않을까 오히려 속편하게. 저는 사실 좀 더 계시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아까 뭐 저도 이제 연락 듣고 이제 모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이제 좀 찾아봤는데 사퇴해변에 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불쏘시개의 역할이 불을 붙이는 거긴 하지만 확실하게는 불을 완전히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큰 준비들을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빠지신 것 같긴 한데 기왕이면은 어차피 그러실 생각이었으면 확실하게 불이 붙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빠지셔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세 분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관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인생이 저렇게도 뒤바뀌는구나. 저런 업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백척간두 진일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저 사람의 고뇌라는 건 도대체 뭘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상의 바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필요할 때는 힘을 실어줬다가 여차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그 녹화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박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데요. 이제 뭐 조국 장관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되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차라리 일찍 사퇴했으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그 훨씬 스트레스도 낫죠. 받고 이 가족들의 이 사태도 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어떤 왜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상과 현실. 우리 참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높은 스탠다드에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입각을 해서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돌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이상인데 막상 현실, 우리 현 정부 2년간에 우리가 본 어떤 인사의 현실이라는 거는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느끼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당의 문제인가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를 요구를 하고 내가 관련된 거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더블 스탠다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의 간극을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같이 좀 좁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국가 체계가 조금 덜 발달된 데서 선진국화되면서 좀 더 윤리적인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살 때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크게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걸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이제 나올 사람들은 한 세 정도만 지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보면 실제로 최고의 정치인 아니면 그런 판단자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조선시대 왕들 경연했던 것도 사실 그런 맥락이고 어쨌든 뭐 준비된 정치인들이 앞으로 좀 잘 나와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요즘 동일합니다. 우스갯 이야기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해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인구가 0.98이기 때문에 출산율 0.98이 준비를 해도 나중에는 국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입해오죠. 뭐. 아니, 그 조국 장관 사태가 이게 뭐 파장도 많이 몰고 온 건 사실인데 우리 사회에 남긴 것도 뭐 가르침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늘?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큰 이제 화두로 이제 지금 현재 남겨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사태를 그렇게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검찰 개혁의 열망. 뭐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내용이 없는 그런 검찰 개혁의 구호는 불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럴지언정 여하튼 간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관한 공감대는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그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오전에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전국에 지금 특수부가 아마 7개 있는데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대구, 광주 이렇게 3개만 남긴다는 거죠. 예. 그게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검찰에 몸담았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어떤 점이 좀 문제인 것 같냐면 사실은 어느 제도든지 다 필요해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다 이제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기왕에 바꾼다고 하니까 또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이 인권 보호에 대한 검사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 녹화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뭐 다른 거 하다가 우연히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독일 그러니까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동독 국민들이 되게 우울증에 많이 빠지고 좀 사회적으로 울분을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었는데 그러니까 이등시민 취급 당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울분에 대한 이제 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뭐 학술대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결과 뭐 관련된 기사가 잠깐 나왔는데 그 인터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공정은 상대적 공정이다. 이게 절대적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 공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불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서로가 그 지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최소한 이거는
지키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봐서 우리 사회가 공정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상과 현실 우리 사실 이 국민들이 우리 이번 사태 때 제일 많이 겪었던 거는 이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가치로서의 이제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막상 우리 법무부 장관이 되신 분이 공정했느냐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복잡해졌던 박 교수님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불공정한 것들이 많이 보였죠,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 개혁보다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윤리 문제라고 하는 거에 더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뭐 공수처 설치나 그거는 단편적인 사건이고 전체 흘러가는 데에서 문제에 초점이 되는 거는 윤리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도 저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할 수 있으면 타산지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차피 사건은 벌어진 거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발전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진일보한 쪽으로다가 전환되려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윤리 문제는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근데 박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그게 사회적 통념과 관련된,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면 특수법이죠. 일반적인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거기서 용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 통념 안에서의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강조되면 그러면 좀 더 발전되고 그다음에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안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 발전성과 관련된다면 당연히 윤리 문제가 초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태나 수호 쪽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스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모든 사회 사건들, 현상들은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르침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생각하자면은 상식이라는 가르침을 얻은 것 같아요. 상식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커먼 센스 아닙니까? 이제 공통적인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뭐니 해도 소위 상식, 커먼 센스에 반하는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그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위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는데,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선택적 정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까만 백인? 뭐 이런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정의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가르침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개혁, 언론 문제가 이번에 이슈가 됐죠, 그죠? 예, 그렇죠. 언론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좀 이제 해주십시오. 엄청난 양의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사실 그게 재미있는 기사를 또 하나 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돼 있는 기사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하고 같이 장관 후보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한 네. 5-6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운 존재감도 좋은 없잖아요. 그분들 아예 엄청나게 운 좋은.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고 관련된 논의들이 언론에서 분명히 제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 조국 후보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언론은 사실은 책임을 못한, 책임을 방기한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 언론이 한쪽 입장에 선 게 이제 쫙쫙 다 보이고, 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것만을 그쵸, 계속해서 네. 대변하고, 그쪽을 대변하는 이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을 대변하는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끝도 없이 달리는 평행선이 두 개 나누어 달리는구나 하는 느낌밖에 이제 안 받고, 거기다가 국민들은 한번 쫙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는 이쪽 분들은 요 뉴스만 보고 이쪽 분들은 요 뉴스만 그렇죠. 보다 보니 네. 사실 이게 합의점 없이 이렇게 치달렸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공정성, 우리 국민들도 어떤 그런 이 대립각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 지난 2달 동안 우리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의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보는 시각이 높아져서 판단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느냐 저렇게 제공하느냐 자극적으로 제공하느냐, 그거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쪽에서 그런 선명성을 주지 못하면 사실 그 언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너네는 왜 그렇게 심하게 하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명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체크할 것들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것들은 확인해서 그 내용을, 사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내세웠던 근거에 대해서 뭐 팩트 체크니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팩트 체크를 해서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이다, 혹은 저건 잘된 것이다, 맞는 것이다, 이것들이 확인이 되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은 어떻게 보면 공적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검증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사과와 그 다음에 바로잡는 정정보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있었던 이 과정이나 지금 현재 오늘 있었던 이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 또 우리 사회 내부에서 또 오늘의 결정으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오늘의 결정으로 부웅 들떠가지고 더 심한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받은 나머지 또 더 심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뭐 결국 이 정오가 정오를 부르고 정오가 정오를 부르고 끝도 없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어떤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바로 지금부터 언론이 뭔가 자기들의 자대에 대해서 좀 더 자극을 하고, 정부도 뭔가 어떤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사회를 통합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오늘을 계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전철을 밟는다, 전철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렇게 수레들을 쭉 이끌어 갈 때 뒤에 오는 다른 대상 팀들은 그 수레 바퀴 자국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전철을 밟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 강도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물이 있기 때문에 너네는 무거운 물을 버리고 그냥 가면 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대. 거기에 낚인 사람들은 물을 버리고 가다가 결국 오아시스를 못 만나고 죽게 된대요. 그게 이제 결국 대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리고 그걸 이제 털어가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 물건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뒤에 오는 사람들의 리더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 바퀴 자국을 따라서 보고 있지만 그 바퀴 자국이 흐트러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이 다시 그렇게 미끼를 던지러 왔을 때 그걸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을 밟으면 결국은 똑같은 반복되면서 너네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전철을 밟지 않으면 너네는 너네 목적을 이룰 수 있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전철을 밟는다가 불교에서 나오는 얘기고, 원래 의미는 전철을 밟는다가 아니라 전철을 밟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네, 않는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우리가 이것을 전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일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끊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평, 그거는 위에 분들이 더 통 큰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국가관,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절실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앞으로라도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부처님을 왜 명행적 많이 하잖아요. 비자짜라나 쌈반노 이래 되는데, 지혜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덕행이 항상 함께 해야
진정한 현인이고 진정한 지도자이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는 항상 부처님을 지혜만 뛰어나다라고 안 하고 지혜와 덕행을 함께 갖추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 10호 중에 하나. 예, 그렇습니다. 열의 10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말만 가지고 정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겠다는 자세가 갖춰지고 어떤 이런 분들이 가득 차면 찰수록 훨씬 더 어떤 이런 이 국민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좀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대를 아무리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 해도 그들을 죽인다 이런 개념은 설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저도 제가 글쎄 조계종에서 꼭 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적인 자리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의외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친여적으로 이렇게 기성층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종교 사회에서는 외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보호해내고 안에서 자기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이 왔을 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빈대를 잡는 거는 굉장히 통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집 전체를 태울 수는 없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위정자들은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정자들이 좀 자기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좀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했는데 사실 우리 현 정부는 광장의 힘에 의해서 탄생했다. 촛불의 정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 우리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양쪽으로 갈라진 이제 광장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이라는 게 꼭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듯이 절대선이라든지 무조건 우리가 나갈 방향도 아니고 결국은 이 광장이라는 것도 절에 쪼개지는 것이고 광장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들을 두 개로 나누는데 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광장이라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이번에 갈라진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표출되는 증오심, 그 분노, 그 병폐를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거기에서 뭔가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다 그 진영에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알렉산더가 20살에 이제 세계 정복 시작을 할 때,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만났는데 그 풀리지 않는 매듭을 끊는 사람이 근데 이거 콜럼버스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푸는 사람이 뭐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뭐 이랬는데 알렉산더가 칼로다가 끊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릴 수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그걸 뭔가 한 단계 넘어가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에 그게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 이렇게 승가나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여초부지, 칠멸쟁법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초부지라는 게 있어요. 풀로 다 덮어서 일단 암이고 그걸로다가 사건을 종결하고 다시 시작한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계속 세세하게 가면 이것만 가지고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나실 때까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조국 장관이 어떻게 사퇴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신 말씀처럼 그냥 당신이 너무 힘들고 다른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내려놨다. 일단 그걸로 믿고 그렇게 해서 사건을 또 다른 논점으로 옮겨가서 발전적인 쪽으로 해야지 끝까지 너무 하면 이거는 화합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면
일반 가정사에서 보면 이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외교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심각한 현안들이 많고 그 각각의 현안들에 대한 좀 스피드한 이들의 진행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지금 이 이슈에 매몰돼 있다 보니 다른 이슈들이 다 묻혀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대화 속에 한일 관계까지 그렇게 큰 것도 싹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다 매몰돼 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이슈로만 보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 이슈로만 보면 사실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장은 잠시 닫아놓는 거지 이거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들이 또 광장에 나올 수 있는 필요한 얘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광장을 열고 그렇죠. 다양한 얘기들이 분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광장에 대한 어떤 관리. 근데 그게 개인적인 관리는 안 되고 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광장은 집단지성에 의해서 스스로 관리되는 그렇죠. 그건 정부에서 공간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광장도 요 단 시대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SNS로 움직이지 굳이 광장까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그래요? 아시다시피 아니 네, 저는 하여튼 그 늦게나마 만신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적절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화합과 하여튼 발전을 위해서 이 기회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의 대통령, 어떤 사람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그러한 위정자, 현명한 위정자,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소양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열애 시포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더 있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조어장부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처님이 마부인데 왜 내가 부처님이 마부인가 했더니 이게 캐러반 리더인데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열반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지도자다. 어떤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현 정부가 해야만이 좀 더 이 사회가 좀 더 성숙되고 우리가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고 보면 이게 종교 방송인 게 맞아요. 맨 마지막에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저 좀 전에 그 생각했어요. 따로 살자라는 얘기를 할까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의 환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계속 예, 아니 그렇게. 뭐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이자 뭐 우리 항상 얘기하는 불교에서 중도를 얘기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중도는 큰 눈이다. 큰 눈. 큰 눈. 그 말이 참 그 인상 깊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전 국민이 다 이번 사태를 기화로 해가지고 큰 눈으로 중도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불교적인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 하나 하면요. 예, 공자에 보면 논어에 보면 정명이라고 하는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우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분열됐던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다움, 자기 위치 속으로 그렇죠. 빨리 들어가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그것이 곧 중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도로 결말지었습니다. 오늘은 박수 교수님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나요? 코멘트를 예, 뭐 중도니까 중앙에서 예, 붙어 있어야 해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전에 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또 5분 대기조처럼 아니, 또 이런 설마 사태 번복하시진 않겠죠?